시장은 장중 조정을 거쳐서 7일 연속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 강합니다. 이제 그 시장 당초 예상됐던 박스권 상단도 좀 멀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춘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소비자 물가 예상 수준입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인 6.1%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6.5%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JP모건 구글 실적 희비입니다. JP모건과 구글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통신주 동반 상승입니다. 조정 흐름 속에서도 통신주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JP모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실망하면서 미국 은행주들 동반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했습니다. 이번 미국 어닝 시즌 특징이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죠.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그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IBM, 인텔,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이 IT 대표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다소 긍정적인 역할이 있겠지만은요. 큰 틀에서 보면 실적 시즌, 실적 모멘텀이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글로벌 금융 환경에 정말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행동, 액션들이 좀 빨리빨리 나야 되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은요. 그 마디마디 또 좀 서로 그 이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여하튼 실적보다는 어떤 글로벌 금융 환경의 신속한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있다 그러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특히 유럽 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요. 원화 가치가 좀 빨리 안정돼 갔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가 보합 이상 올라온 데는 외국인이 좀 매도하다가 조금 순매수로 바뀌니까 오는 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계속 있으면 좋겠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이번 주에도 좀 샀다 팔았다 했지만은요. 투신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있다 그러면 미국뿐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의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은 사실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유럽존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에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통신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신주 배당 메리트도 있고 사실 통신주 최근에 대표적인 세계 회사 보면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주가가 좀 약했던 영향도 있지만 곧좀 낙폭을 다 만회를 한 상황이고요.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고 있는 패턴이고요. KT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직은 수급상으로 좀 응집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박춘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통신주 예전부터 이제 배당주 강조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편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통신주는 지금 유일하게 강점이 배당 매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역, 주식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배당 메리트가 있고 또 불경기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통신사업은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현상 유지가 되는 섹터죠. 그래서 전년도의 그 배당 수익률을 올해도 지불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좀 올랐지만 여전히 5%가 넘습니다.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라면은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시장 변동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때 좋은 도피처가 된다고 봅니다.
통신주, 사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좀 통신주 투자가 좀 답답하신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요. 배당 관점에서 보면은 뭐 5% 배당 수익률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고, 또 어쨌든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가장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럽은행 증자 규모 논란입니다. 유럽은행 감독청에서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9%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9%라는 거는 2019년부터 예정된 바젤 3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은행들이 일제히 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뭐 증자를 못 하겠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9%라는 거는 글쎄요, 유럽 은행의 부실함을 미리 대놓고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 은행들은 증자 안 하고 자산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관련해서는 민간인 손실 분담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50%까지 늘려라. 프랑스나 남유럽 국가,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무리다, 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박준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 강론에서 지금 막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유럽 사태에 대한 해결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이런 잡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이스는 시작되었고 유럽 사태 해결에 대한 종착역은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세 개가 통과됐다면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허들을 통과할 때마다 나오는 잡음이고 이 잡음은 시간이 가면서 타협안을 찾아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잡음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어쨌든 각 나라별로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갖고 역시 뭐 계속 불협화음은 국제적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2학년 위원께는 저희 은행주 한번 질문 여쭤볼게요. 은행주, 뭐 JP모건 실적이 나쁘면서 은행주도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유로존 문제가 조금 진정되면서 은행주들이 최근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실적도 지금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고 또 피치에서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여러 은행을 뭐 무더기로 저희 신용등급을 내리고 좀 이런 양상도 나타내는데요.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국내 은행주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미국의 은행주는 좀 반등 좀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반등의 수준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불, 6불 하다가 7불 갔다가 또 5불 떨어졌다가 6불 갔으니까요. 반등이라고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신용등급 하향 전망, 하향 조정한 것도 있고요. 또 UB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용등급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정말 문제가 없고 잘 갈 것 같으면 은행들이 지금 그렇게 해고하는 결국 감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겠죠. 오늘 이제 JP모건 실적 그런 거 얘기하면서 투자은행 분야 1000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1000명 줄이겠다는 건 사실 뭐 애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전 세계 30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죠. 3만 명 해고한다고 지난달 얼마 전에 밝혔고요. HSBC는 세계 최대의 또 민간 가계금융을 주로 하는 은행인데요. HSBC도 3만 명 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은행 쪽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10만 명의 감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업률의 주범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좋으면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주가 좀 올라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정말 좋다는 의견, 뭐 보베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는 사람, 뭐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제가 수치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은행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30개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 의견을 내놓은 게 이제 집계를 봤더니요. 그 중에서요, 15명, 그러니까 딱 절반만이 바의 의견, 즉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보유 내지 그 아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컴퓨터 오늘도 뭐 400불 이상 넘어서 잘 가고 있는 건데요. 총 51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려 47명이 바이나 매수나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불과 4명만이 다른 소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널리스트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은행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사실은 가격으로 봐서는 이제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인상적인 말씀이 지금 은행 BOA 3만 명, HSBC 3만 명 가나면서 이게 오히려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런 그 부작용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은행주가 글쎄 뭐 유로존 위기가 어느 진정되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좀 이런 쪽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많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증시 숨고르기입니다. 사실 뭐 그 숨고르기라고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워낙 시장이 뭐 장중 조정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뭐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오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외국인들은 그다지 좀 그 매도 규모가 강도가 강하지 않았고 국내 기관들이 비교적 주식을 파는 양상이었는데요. 박찬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시장이 박스권 상단 접근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좀 물량을 좀 줄이는 기회를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외국인들 매수 또 이제 그 오후 들어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1,800% 이상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외국인 매매 패턴은 그야말로 유럽 정시에 달렸다, 유럽 그 은행 문제에 달렸다, 유럽 사태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이후 상당히 안정되고 있고 이 흐름이 바로 외국인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유럽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는 한 매도 공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이제는 이제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단기 매매 패턴을 반복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로 리스크가 아직까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단기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하단에서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 기관에서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매매 패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은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가는 걸 봐서 아마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시장 실질 주도 세력들의 흐름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마 순리가 아닌가 봅니다. 일단 뭐 확인 후 매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이 오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사다가 오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장을 끌어올린 게 연기금인데 지금 연기금이 원래 예전에 매매 패턴을 보면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보통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연기금이 장세로 좀 견인하는 어떤 주도 세력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야 연기금의 마음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뭐 특별하게 이 시장을 강력하게 좋게 보고 확신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연기금은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를 좀 강화하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매매 패턴은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주체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관되게 그걸 가지고 일관된 해석을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연기금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뭐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급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늘 또 반등 시도하면서 7일째 상승 시도.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거의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아직 뭐 돌파 여부는 뭐 그렇게 뭐 확신을 하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오늘 발로 봐서도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강한데 여전히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좀 순환매 패턴입니다. 이학량 의원께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 그래서 순환매 흐름 패턴 하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오늘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물론 이제 셀트리온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거든요.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닥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은 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순매 흐름은 어느 정도 흔히들 얘기하는 박스권을 얘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 흐름이 이어지겠지만은요. 저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항 영역을 돌파하면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850 정도 보고 있는데, 돌파하는 시점 보면 오히려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순환 흐름은 뭐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고요. 항상 새로운 마디를 돌파하면 새로운 먼저 가는 앞장서서 나가는 것들이 있겠죠. 일단 1850 정도까지는 더불어서 순환하면서 반대한 구조고요. 그 이후에는 속도를 먼저 좀 앞장서서 내는 어떤 종목군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코스피에 좀 지수가 좀 더 빨리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코스피에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는 것은 일견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구상해 두시고요. 시장이 좀 움직일 때 같이 좀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최근에 코스닥이 어찌되었건 간에요. 코스닥의 어떤 개별 테마성 주식은 순식간에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지금 저는 염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만약 크게 박스권을 뚫고 흔히들 얘기하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어떤 큰 주식 위주로 가셔야죠. 지금 개별 테마성 주식이라든가 코스닥 조그만 거 뭐 수익률 게임 이렇게 나서서는 당황스러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시장이 박스권 돌파, 그러니까 저항권 돌파라고 봐야죠. 뭐 저항권 돌파를 하는 시도가 나타날 경우에는 종목은 순환매 이런 거보다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